북유럽 신화 6번째 이야기 토르의 거인나라 여행. TRP와 그의 누이 동생 로스크바는 아버지 에길과 어머니와 함께 황무지 가장자리에 있는 농장에서 살았다. 그들의 농장 너머에는 괴물과 거인, 늑대들이 살았기 때문에 TRP는 곤경에 처했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야 했던 적이 많았다. 그는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다. 황무지 가장자리에 사는 TRP와 로스크바는 자기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적과 이상한 일들에 익숙했다. 그러나 아스가르드에서 온 2명의 방문객, 로키와 토르가 스나를러와 그라인더라는 거대한 염소 2마리가 끄는 전차를 타고 그들의 농장에 도착한 날만큼 이상했던 적은 없었다. 신들은 하룻밤 묵을 곳과 먹을 것을 원했다. 그들은 체구가 거대하고 힘도 매우 셌다. 저희 집에는 댁 같은 분들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로스크바가 사과하는 투로 말했다. 채소만 조금 있을 뿐이고 이번 겨울이 워낙 혹독했기 때문에 닭조차 한 마리도 남아있질 않네요. 토르는 앓는 소리를 내더니 칼을 꺼내 자기 염소들을 죽였다. 그리고 죽은 염소들의 껍질을 벗겼다. 그가 염소를 커다란 스튜 냄비에 넣고 그 냄비를 불 위에 거는 동안 로스크바와 그녀의 어머니는 겨울을 나려고 저장해둔 채소를 잘게 썰어 스튜 냄비에 넣었다. 로키는 TRP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소녀는 로키의 녹색 눈동자, 흉터가 있는 입술, 미소 등의 겁을 먹었다. 로키가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염소들의 골수는 젊은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야. 토르가 늘 자기 혼자서만 먹으려고 하니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 너도 토르처럼 몸집이 커지고 힘이 강해지고 싶다면 염소의 골수를 먹어야만 해. 요리가 완성되자 토르는 염소 1마리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다른 염소 1마리를 다른 5명의 몫으로 남겨줬다. 그는 땅에 염소 가죽을 깔아놓고는 고기를 먹으면서 뼈를 발라내 그 염소 가죽 위에 던졌다. 먹고 남은 뼈를 다른 염소 가죽 위에 던지시오. 토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뼈를 부러뜨리거나 씹으면 안 돼요. 그냥 고기만 먹어요. 누가 음식을 가장 빨리 먹었을까? 다들 로키가 걸신 들린 듯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봤어야 한다. 음식이 그의 앞에 막 놓였는가 싶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벌써 손등으로 입술을 닫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보다 천천히 먹었다. TRP는 로키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토르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자기 칼을 꺼내 염소의 다리뼈 하나를 쪼개 그 안에 든 골수를 먹었다. 그러고는 부러진 뼈를 염소 가죽 위에 놓고 손상되지 않은 뼈로 덮어 가렸다. 그날 밤에는 다 함께 거대한 홀에서 잤다. 아침이 되자 토르는 뼈를 염소 가죽으로 덮고는 묠니르를 꺼내 높이 쳐들며 스나를러 원래대로 되어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번개가 치면서 스나를러가 기지개를 켜고 나타나 매 하고 울더니 풀을 뜯기 시작했다. 토르는 다시 그라인더야 원래대로 되어라 라고 말했다. 그라인더도 스나를러와 똑같이 움직였다. 그런데 어딘가 움직임이 어색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비틀거리더니 스나를러를 향해 어색한 걸음걸이로 절름거리며 걸어갔고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높은 소리로 매 하고 울었다. 그라인더의 뒷다리가 부러졌군. 토르가 말했다. 나무와 헝겊을 가져와. 그는 염소다리에 댈 부목을 만들어 붕대로 감아준 뒤 농부의 가족들을 바라봤다. TRP는 토르의 불타는 듯한 붉은 눈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토르의 주먹이 그의 망치자루를 감싸고 있었다. 누군가가 염소뼈를 부러뜨렸다.
그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니놈들에게 먹을 걸 줬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부탁했는데 니놈들은 날 배신했어. 제가 그랬습니다. TRP가 말했다. 제가 뼈를 부러뜨렸어요. 로키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그의 입꼬리에 걸린 미소는 숨기지 못했다. 그건 물론 사람을 안심시키는 미소는 아니었다. 토르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이 농장을 전부 부셔버려야겠군. 에길이 겁먹은 표정을 지었고 그의 아내는 울기 시작했다. 토르가 다시 말했다. 이곳을 완전히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봐라. 에길이 입도 뻥긋 못하자 TRP가 일어서서 말했다. 제 아버지는 이 일과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아버지 말고 저를 벌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금방 배우고요. 저희 부모님을 벌하지 않고 그냥 놔둬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 로스크바도 일어섰다. 저를 두고 오빠만 갈 수는 없어요. 오빠를 데려가시려면 저희 둘 다 데려가 주세요. 토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다. 우선 그라인더의 다리가 낫는 동안 로스크바 너는 이곳에 머물면서 스나를러와 그라인더를 돌봐라. 내가 돌아오면 너희 셋을 다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는 TRP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너는 나와 로키와 함께 가자. 우린 우트가르드로 갈 거다. 이 농장 너머의 땅은 황야였는데 토르와 로키와 TRP는 거인들의 고향인 요툰헤임과 바다를 향해 동쪽으로 나아갔다. 동쪽으로 멀리 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온기를 전부 앗아갔다. 그들은 해가 지기 직전 아직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빛이 남아있을 때 그날 밤에 묵을 만한 장소를 찾았다. 토르와 TRP는 괜찮은 데를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다. 로키는 가장 멀리까지 정탐을 하러 갔다가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저쪽에 이상한 집이 한 채 있군. 그가 말했다. 이상하다니 어떻게 이상한데? 토르가 물었다. 그냥 거대한 방 하나짜리 집이야. 창문도 없고 출입구가 거대하긴 한데 문짝은 달려있지 않아. 마치 커다란 동굴 같아.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손가락 감각을 없애고 뺨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한번 확인해보자. 토르가 말했다. 그 집의 넓은 방은 꽤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저 뒤에 짐승이나 괴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입구 부근에 머물자. 그들은 그렇게 했다. 로키가 설명한 것처럼 커다란 홀이 하나만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는데 한쪽에 길쭉한 방이 딸려 있었다. 그들은 입구 근처에 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1시간쯤 눈을 붙였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다들 잠을 깼다. 무슨 소리죠? TRP가 물었다. 지진인가? 토르가 말했다. 땅이 흔들렸다. 무언가가 포효하고 있었다. 화산이 폭발했거나 산사태가 일어나 커다란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고 있거나 성난 곰 100마리가 날뛰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로키가 말했다. 옆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로키와 TRP는 옆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무언가가 쓰러지거나 포효하는 듯한 소리는 동틀 무렵까지 계속 이어졌다. 토르는 밤새 이 집의 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망치를 꼭 쥐고 있었다. 밤이 이울어감에 따라 점점 더 초조해진 그는 땅을 울리고 흔드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걸 공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토르는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자마자 동료들을 깨우지 않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혼자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근원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양한 소리들이 차례로 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는 땅을 울리는 포효, 그 다음에는 콧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가 그 뒤를 이었는데 그 소리들은 너무 크고 날카로워서 들을 때마다 토르의 머리와 이를 아프게 할 정도였다. 토르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 자기 발밑에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아래쪽 계곡에는 토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자가 드러누워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숯보다 더 진한 검은색이었고 피부는 눈 덮인 들판만큼 하였다. 거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규칙적으로 코를 골고 있었다. 그게 바로 토르가 지금까지 들었던 우르르 울리는 소리와 콧노래 소리, 휘파람 소리의 정체였던 것이다. 거인이 코를 골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토르의 일행이 그날 밤에 느낀 흔들림도 거인의 코골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거인의 덩치가 어찌나 큰지 그에 비하면 토르는 딱정벌레나 개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다. 토르는 맥인 교르드의 손을 뻗어 단단히 졸라매 자신의 힘을 2배로 증가시켰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덩치 큰 거인과도 맞붙어 싸울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졌다. 토르가 지켜보는 동안 거인이 눈을 떴다. 날카롭고 차가운 파란색 눈동자가 보였다. 하지만 거인은 즉각적으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안녕, 토르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군. 머리털이 검은 거인이 산사태처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은 날 스크리미르라고 부르지. 덩치 큰 녀석이란 뜻이야. 내 친구들은 빈정대는 걸 좋아해서 나처럼 작고 왜소한 놈도 커다란 녀석이라고 부르는데 너는 정말 작구나. 그런데 내 장갑은 어디 있지? 어젯밤에는 2짝이 다 있었는데 한 짝을 떨어뜨렸어. 그는 양손을 들어 보였다. 그의 오른손에는 거대한 벙어리 장갑 같은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왼손은 맨손이었다. 아, 저기 있군. 그는 토르가 올라온 언덕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다른 쪽 장갑임이 분명해 보이는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이상하군. 안에 뭐가 있어? 거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장갑을 흔들었다. 토르는 TRP와 로키가 장갑 입구에서 굴러떨어져 아래에 눈밭에 떨어지는 걸 보고는 그게 어젯밤 자기들이 숙소로 삼았던 곳임을 깨달았다. 스크리미르는 자기 왼쪽 장갑을 끼고 장갑 낀 손을 만족스럽게 바라봤다. 우리가 함께 여행할 수도 있겠군. 자네들만 좋다면. 토르는 로키를 쳐다보았고 로키는 토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젊은 TRP를 쳐다보자 TRP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 토르가 소리쳤다. 그들은 거인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거인은 자기 식량 주머니에서 소와 양을 꺼내 통째로 으드득 씹어 먹었고 다른 세 동료들은 식량을 좀 더 아껴가며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스크리미르가 말했다. 자, 자네들 식량을 내 주머니에 넣어서 들고 가겠네. 자네들이 갖고 온 식량이 나보다 적으니까 오늘 밤 야영할 때 식량을 합쳐서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야. 거인은 토르 일행의 식량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끈을 묶고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토르와 로키는 지칠 줄 모르는 신들의 속도로 거인의 뒤를 따라갔다. TRP는 그 어떤 인간보다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이들을 따라가기가 벅차다는 걸 깨달았다. 때때로 거인은 머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탓에 멀리 있는 또 하나의 산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저녁나절이 되어서야 스크리미르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거인은 커다란 늙은 떡갈나무 아래에 그들을 위한 야영 장소를 찾아두고 자기는 근처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머리를 누이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나는 배가 안 고파. 거인이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원래 일찍 자니까. 나무에 기대 세워놓은 내 주머니에 너희들 식량이 들어있으니까 꺼내 먹어. 그럼 잘 자. 말을 마친 거인은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익숙한 우르릉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나무들을 뒤흔드는 동안 TRP는 거인의 식량 주머니를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토르와 로키에게 외쳤다. 끈을 풀 수가 없어요. 제가 풀기에는 너무 힘드네요. 아마 철로 만든 끈인가 봐요. 나는 철도 구부릴 수 있지. 토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식량 주머니 꼭대기로 껑충 뛰어올라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잘 돼? 로키가 물었다. 토르는 끙끙거리면서 잡아당겼고 잡아당기면서 끙끙댔다. 그러고는 마침내 어깨를 으쓱였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지긋지긋한 거인놈이 우리를 위해 자기 주머니 끈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말이야. 그는 거인과 자기 망치 묠니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윽고 주머니에서 기어내려와 자고 있는 스크리미르의 머리 위로 올라가 망치로 스크리미르의 이마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스크리미르가 한쪽 눈을 뜨고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내 머리에 나뭇잎이 떨어져서 잠이 깬 것 같아. 저녁들은 다 먹었어? 벌써 잘 준비들이 된 거야? 그렇더라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마. 오늘은 긴 하루였잖아. 그러고는 몸을 돌리고 눈을 감더니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로키와 TRP는 시끄러운 코 고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지만 토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화가 나고 배가 고팠으며 이 동쪽 황야에서 도저히 이 거인을 믿고 같이 다닐 수가 없었다. 자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고 코 고는 소리는 지겹도록 들은 상태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인의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번에는 거인의 눈썹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토르는 자기 손바닥에 침을 뱉었다. 힘을 주는 허리띠의 위치도 조정했다. 묠니르를 자기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고 온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다. 그는 망치가 스크리미르의 이마에 깊숙이 박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방이 너무 어두워서 거인의 눈동자 색깔을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거인은 눈을 떴다. 와, 덩치 큰 녀석이 말했다. 토르, 거기 있어?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져서 내 머리에 부딪힌 줄 알았어. 지금 몇 시야? 자정. 그래, 그럼 아침에 보자고. 거인의 코 고는 소리가 지축을 울리고 나무 꼭대기를 흔들었다. 새벽이 됐지만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는 않은 무렵 아까보다 더 배가 고프고 화가 난 상태로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던 토르는 최후의 한 방을 날려 저 코 고는 소리를 영원히 잠재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거인의 관자놀이를 목표로 삼고 온 힘을 다해 스크리미르의 관자놀이를 때렸다. 그렇게 강력한 일격은 지금껏 없었다. 토르는 그 소리가 산꼭대기까지 메아리 치는 걸 들었다. 이런, 스크리미르가 말했다. 새 둥지 조각이 내 머리에 떨어진 줄 알았네. 아니면 작은 나뭇가지였나? 잘 모르겠네. 거인은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다 잤어. 다시 길을 떠날 시간이군. 자네들 셋은 우트가르드로 가는 건가? 그곳 사람들이 자네 일행을 환대하고 잘 돌봐줄 거야. 근사한 연회와 에일술이 담긴 뿔잔, 그리고
레슬링과 경주와 힘겨루기 경기가 이어질 거라고 내 장담하지. 우트가르드 사람들은 재미있는 걸 좋아해. 여기에서 정동쪽에 있으니까 하늘이 밝아오는 방향으로 곧잘 가면 돼. 나는 북쪽으로 떠날 거야. 그는 치아 사이가 벌어진 입으로 씩 웃었는데 그의 눈동자가 그렇게 파랗고 날카롭지 않았다면 매우 바보 같고 공허한 웃음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고는 마치 남들이 자기 얘기를 엿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자기 입 옆에 손을 갖다 대고 몸을 구부렸는데 이런 행동의 효과는 귀를 먹먹하게 만들 정도로 큰 속삭임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다. 자네들이 지난번에 내가 정말 덩치가 크다고 말하는 걸 어쩔 수 없이 엿듣게 됐어. 아마 날 칭찬하려고 한 말이겠지. 하지만 자네들이 북쪽으로 가면 제대로 된 거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진짜 덩치가 크거든. 그러면 사실 내가 얼마나 작은 놈인지 알게 될 거야. 스크리미르는 다시 한번 활짝 웃더니 북쪽을 향해 쿵쿵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발밑에서 땅이 우르르 진동했다. 그들은 요툰헤임을 지나 동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해가 뜨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보통 크기의 요새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걷는 속도를 높여 그쪽으로 아무리 다가가 봐도 크기가 커지거나 바뀌거나 가까워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나고서야 겨우 그 요새가 정말 거대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다. 저게 우트가르드인가요? TRP가 물었다. 로키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저기 출신이지. 그럼 저곳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들은 성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요새 안쪽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성문의 높이는 어지간한 대성당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반갑지 않은 거인들의 접근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쇠막대가 문을 뒤덮고 있었다. 토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부름에 답하는 이는 없었다. 들어가도 될까? 토르가 로키와 TRP에게 물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성문의 쇠막대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여행자들은 뜰을 지나 거대한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나무 꼭대기만큼이나 높다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거인들은 모두 그런 의자에 앉아 있었다. 토르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TRP는 잔뜩 겁에 질렸지만 그래도 토르 옆에 바싹 붙어서 걸었고 로키는 그들 뒤를 따라갔다. 일행은 연회장 반대쪽 끝에 놓인 가장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거인들의 왕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연회장을 가로질러 왕 앞에 가서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다. 왕의 얼굴은 가늘고 현명해 보였으며 머리카락은 불꽃처럼 붉었고 눈은 얼음처럼 파랬다. 왕은 여행자들을 보고 눈썹을 치켜세웠다. 이런 꼬마아이들이 이곳에 침입했군. 아니, 이런 실수를. 당신은 틀림없이 그 유명한 에시르의 신 토르로군. 그렇다면 당신은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가 틀림없을 테고. 난 당신 어머니하고 조금 아는 사이지. 안녕하신가 꼬마 친척. 나는 우트가르드의 로키인 우트가르달 로키라고 하네. 그런데 자네는 누군가? TRP입니다. 토르님의 하인이지요. 다들 우트가르트에 온 걸 환영하네. 비범한 이들이 살기 좋은 세계 최고의 장소지. 이곳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과 교활함을 갖춘 이들을 환영하네. 자네들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자는 없나? 자네는 어떤가 꼬마 친척?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을 수 있소. 로키가 자랑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그거 참 흥미로운 재주로군. 여기 내 하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재미있게도 록이라네. 그와 함께 먹기 시합을 해보는 게 어떤가? 로키는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였다. 우트가르달 로키가 손뼉을 치자 하인들이 나무로 만든 긴 여물통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는 거위와 소, 양, 염소, 토끼, 사슴 등 온갖 종류의 짐승 구이가 들어있었다. 거인의 왕이 다시 한번 손뼉을 치자 로키가 먹기 시작했다. 그는 여물통의 반대쪽 끝부터 시작해 자기 몸 쪽으로 오면서 음식들을 먹어치웠다. 로키는 열심히, 성실하게, 마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는 것처럼 먹었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어치웠다. 그의 손과 입이 움직이는 게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였다. 로기와 로키는 테이블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 우트가르달 로키는 왕좌에서 그들을 내려보았다. 자네들 둘 다 똑같은 속도로 먹었지만 로기는 동물 뼈까지 다 먹었고 또 음식이 담겨있던 나무통까지 먹어치운 것 같군. 로키는 살은 전부 발라먹었지만 뼈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나무통은 시작조차 안 했어. 그러니 이번 라운드는 로기의 승리다. 그러고는 TRP를 쳐다보며 물었다. 자네, 젊은 친구는 무엇 할 수 있지? TRP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이들 중 가장 빠른 사람이었다. 깜짝 놀라 달아나는 토끼보다 빨리 달릴 수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앞지를 수 있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렇다면 넌 달리기를 하거라.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평평한 땅 위에 달리기에 안성맞춤인 경주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거인들 여러 명이 경주로 옆에 서서 기다리면서 온기를 얻으려고 손을 비비거나 호호 불고 있었다. 넌 아직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TRP. 우트가르달 로키가 말했다. 그래서 성인들을 상대로 달리게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 어린 후기는 어디 있느냐? 거인 어린이가 앞으로 나왔는데 로키나 토르보다 별로 크지 않은 정도의 체구라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어린이는 우트가르달 로키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TRP는 그 소년이 이름을 불리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확신이 가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은 그곳에 서 있었다. 후기와 TRP는 출발선에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출발! 우트가르달 로키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치자 소년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TRP는 지금까지 달려본 적 없는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자신이 반도 못 갔을 때 후기가 결승선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트가르달 로키는 말했다. 승리는 후기의 차지다. 그러더니 TRP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후기를 이기고 싶다면 더 빨리 달려야겠구나. 그래도 인간이 그렇게 빨리 달리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이번에는 더 빨리 달려라, TRP. TRP는 다시 한번 후기와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숨을 헐떡이는 TRP의 귓전에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TRP는 자기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알고 있었지만 후기는 그보다 훨씬 빨리 달렸다. 그런데도 후기는 전혀 힘들지 않은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숨도 헐떡이지 않았다. 거인 어린이는 TRP를 보면서 다시 미소를 지었다. 후기의 모습에서 우트가르달 로키와 닮은 구석을 발견한 TRP는 혹시 이 거인 어린이가 우트가르달 로키의 아들이 아닐까 궁금해졌다. 출발! 그들은 달렸다. TRP는 전보다 더 빨리 달렸다. 어찌나 빠르게 다리를 움직였던지 마치 세상에 자기와 후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후기는 이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TRP를 앞서갔다.
후기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TRP는 아직 5초, 아니 어쩌면 10초 정도의 거리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TRP는 이번에는 승리에 좀 더 근접했다는 걸 알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걸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다시 달리게 해주십시오. TRP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좋다. 우트가르달 로키가 말했다. 다시 달려봐라. 너는 꽤 빠르지만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구나. 그래도 마지막 경주까지 보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지. 후기는 출발선으로 걸어갔다. TRP는 후기 옆에 섰다. 그는 후기의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행운을 빌어. TRP가 말했다. 이번에는 후기가 마치 TRP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출발! 우트가르달 로키가 소리쳤다. TRP는 지금껏 그 어떤 인간도 달려보지 못한 속도로 달렸다. 송골매가 공중에서 수직 강하하는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달렸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TRP처럼 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후기는 손쉽게 그를 앞서 달렸고 조금 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TRP가 채 절반도 가기 전에 후기는 벌써 경주로 끝에 도착하더니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그만하면 됐다. 우트가르달 로키가 말했다. 그들은 커다란 홀로 다시 돌아갔다. 거인 무리의 분위기는 조금 전보다 느긋하고 아주 쾌활했다. 이 두 명의 패배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모습을 보아야만 한다. 자, 이제 영웅들 중에서 가장 강한 천둥의 신 토르, 자네 차례네. 모든 세계에서 토르의 무훈을 노래하지. 신들도 인간들도 자네의 위협에 대해 얘기해. 자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겠나? 토르는 우트가르달 로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선 나는 술을 잘 마시오. 세상에서 내가 바닥내지 못하는 음료는 없지. 우트가르달 로키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좋다. 술 따르는 자는 어디 있지? 술 따르는 자가 앞으로 나왔다. 네, 특별한 뿔잔을 가져와라. 술 따르는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지더니 잠시 후 긴 뿔잔을 갖고 돌아왔다. 지금껏 본 뿔잔 중에서 가장 긴 것이었지만 토르는 개의치 않았다. 어쨌든 그는 토르였고 그가 다 비우지 못하는 뿔잔 같은 건 존재할 리 없었다. 뿔잔 옆면에는 룬 문자와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입을 대는 부분은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게 이 성에서 사용하는 뿔잔이다. 우트가르달 로키가 말했다.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이 잔을 비웠다. 우리 중 가장 힘세고 강한 자들은 모두 단숨에 잔을 비웠어. 물론 그 중에는 두 번째 시도만에 비운 자들도 있다는 걸 인정하네. 하지만 여기 담긴 술을 다 마시기 위해 3번씩이나 시도한 나약하고 실망스러운 놈은 아무도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네. 그 뿔잔은 길이가 길었지만 토르는 자신이 있었다. 그는 술이 넘쳐 흐르는 뿔잔을 입술에 갖다 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거인들의 꿀술은 차갑고 소금처럼 짰지만 그는 뿔잔을 비우기 위해 숨이 차서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셨다. 토르는 뿔잔이 비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입을 떼자 그가 마시기 시작했을 때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가 그것보다는 잘 마실 줄 알았는데. 우트가르달 로키가 은근슬쩍 핀잔을 주었다. 그래도 우리가 다들 그랬던 것처럼 2번째 시도에서 끝까지 다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토르는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
입술을 뿔잔에 대고 꿀꺽꿀꺽 시원스럽게 마셨다. 이번에는 뿔잔을 비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입술에서 뿔잔을 뗐을 때 겨우 자신의 엄지 길이 정도의 술만 줄어있는 걸 보았다. 거인들은 토르를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지만 토르가 그들을 노려보자 금세 잠잠해졌다. 아, 과연 힘센 토르에 대한 얘기는 다 지어낸 허풍이었단 말인가? 뭐 그렇더라도 뿔잔을 다 비울 수 있게 세 번째 시도를 하도록 허락해주겠네. 어쨌든 별로 많이 남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우트가르달 로키가 말했다. 토르는 뿔잔을 입술에 대고 신답게 마셨다. 너무나 오랫동안 깊이 들이마셨기 때문에 로키와 TRP는 놀라서 숨죽이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가 뿔잔을 입에서 뗐을 때 뿔술은 겨우 손가락 관절 하나 길이만큼 줄어들었을 뿐이었다. 이건 그만두겠소. 이게 정말 약간의 꿀술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고 말이오. 우트가르달 로키는 술 따르는 자에게 뿔잔을 치우게 했다. 그렇다면 이제 힘을 시험해 볼 때가 됐군. 고양이를 한 마리 들어올릴 수 있겠는가? 무슨 질문이 그따위요? 고양이쯤이야 당연히 들어올릴 수 있지. 좋아. 우리는 모두 자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보았다. 여기 우트가르드에 사는 젊은이들은 우리 집 고양이들을 들어올리면서 힘을 단련하지. 내 경고하는데 자네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 작고 내 고양이는 거인의 고양이야. 그러니 고양이를 들어올리지 못한다 해도 이해하겠네. 당신 고양이를 들어올리겠소. 토르가 말했다. 아마 지금쯤 불가에서 자고 있을 거다. 고양이한테 가보도록 하지. 고양이는 자고 있었지만 그들이 고양이가 있는 방의 중앙부에 이르자 잠이 깼다. 고양이 털은 회색이고 사람만큼 컸지만 토르는 어떤 인간보다 강했다. 그는 고양이의 배에 팔을 감고 양손으로 들어올려 자기 머리 위로 치켜들 작정이었다. 고양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고양이가 등을 구부려 몸을 일으켰기 때문에 토르는 최대한 몸을 뻗어야만 했다. 고작 고양이를 들어올리는 간단한 게임에서 질 수는 없었다. 그는 온 힘을 다했고 결국 고양이 발 하나를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때 토르와 TRP와 로키는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거대한 바위들이 서로 부딪혀서 갈리는 듯한 소리였다. 산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우르릉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정도면 됐어. 우리 집 고양이를 들어올리지 못한 건 자네 잘못이 아니네, 토르. 이건 거대한 고양이고 자네는 우리 거인들과 비교하면 기껏해야 뼈만 앙상한 소인 아닌가. 우트가르달 로키가 이렇게 말하면서 씩 웃었다. 뼈만 앙상한 소인이라고? 난 당신들 중 누구와도 씨름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자네가 진짜 거인과 씨름을 하게 내버려 둔다면 나는 정말 최악의 집주인이 될 걸세. 자네가 다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 부하들 중에는 뿔잔도 비우지 못하고 우리 집 고양이도 들어올리지 못하는 자와 씨름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네. 하지만 한 가지 대안은 있지. 정말 씨름이 하고 싶다면 내 늙은 유모와 대결할 수 있게 해주겠네. 당신 유모라고? 토르가 못 믿겠다는 투로 말했다. 유모는 물론 나이가 아주 많지. 하지만 오래전에 나한테 씨름하는 법을 가르쳐줬으니까 아마 방법을 잊지는 않았을 거야. 나이가 많이 들어 몸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아마 자네와 키가 비슷할 거야. 아이들과 노는데도 익숙하고. 토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본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인데
자네보다 힘이 세 보이는 남자들과 씨름을 해서 이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네. 그러니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말게, 토르. 가능하면 당신 부하들과 씨름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일단 늙은 유모와 해보겠소. 그들은 노파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곧 노파가 나타났다. 아주 노쇠하고 머리카락은 온통 잿빛이고 쪼글쪼글 주름투성이라서 산들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인족 출신이지만 키가 토르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다 빠져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늙은 머리 위에 가늘게 늘어져 있었다. 토르는 이 여인이 몇 살이나 됐을지 궁금했다. 그녀는 토르가 지금껏 만나본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다. 토르는 이 노파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섰다. 상대방을 먼저 바닥에 쓰러뜨리는 쪽이 이기는 경기였다. 토르는 노파를 밀고 당기면서 그녀의 몸을 움직이고 발을 걸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용을 썼다. 그러나 노파는 마치 바위로 만들어진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색깔 없는 늙은 눈으로 토르를 응시하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팔을 뻗어 토르의 다리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는 노파가 만진 부분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서둘러 노파를 밀쳤지만 노파는 자기 팔을 토르의 몸통에 감고 그를 바닥 쪽으로 밀었다. 있는 힘을 다해 밀어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토르는 곧 한쪽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그만. 우트가르달 로키가 말했다. 이제 충분히 보았다. 위대한 토르. 자네는 내 늙은 유모조차 이기지 못하는군. 이제 내 부하들은 아무도 자네와 씨름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걸세. 토르는 로키를 쳐다보았고 그들 둘은 TRP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커다란 난로 옆에 앉았고 거인들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음식은 맛있고 술은 거인의 뿔잔에 담겨있던 꿀술보다 덜 짰다. 하지만 세 명 모두 평소 연애 때보다 훨씬 말수가 적었다. 자신들의 패배가 불편했고 또 덕분에 겸손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벽에 우트가르드 요새를 떠났다. 우트가르달 로키 왕이 직접 그들 옆에서 걸어가며 배웅했다. 자, 우리 집에서 즐거운 시간들 보냈는가? 우트가르달 로키가 물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거인 왕을 올려다보았다. 별로요. 토르가 말했다. 나는 항상 내가 강하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요. 난 내가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TRP가 말했다. 나는 먹기 시합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로키도 투덜댔다. 그들은 우트가르달 로키의 근거지가 끝나는 지점인 성문을 빠져나갔다. 알겠지만 자네들은 변변찮은 존재가 아니야. 하찮은 놈들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어제 밤에도 알았더라면 난 자네들을 내 집에 초대하지 않았을 걸세.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초대할 생각이 없어. 사실 내가 자네들을 속였거든. 환각을 이용해서 자네들 모두를 말이야. 여행자들은 미소 띤 얼굴로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인을 바라보았다. 스크리미르를 기억하나? 그 거인이요? 물론 기억하오. 사실 그건 나였네. 환각을 이용해서 내 몸을 아주 커 보이게 만들고 외모도 바꾸었던 거지. 내 식량 주머니 끈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 철선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오직 마법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었네. 토르, 자네가 망치로 날 때렸을 때 나는 자는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네가 아주 살짝만 때려도 날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마법을 이용해 산을 하나 들어다가
그걸 눈에 안 보이게 망치와 내 머리 사이에 놔뒀어. 저기를 보게. 멀리 떨어진 곳에 안장 모양의 산이 있었는데 계곡들이 움푹 패여 있었다. 정삼각형 모양의 계곡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계곡이 가장 깊이 팬 걸 볼 수 있었다. 저게 내가 사용한 산이네. 저 계곡은 자네의 망치가 내리친 자국들이고. 토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악물면서 콧구멍이 벌름거렸고 붉은 턱수염이 곤두섰다. 로키가 물었다. 지난밤에 성에서 있었던 일은 대체 무엇요? 그것도 환각이었소? 물론이지. 들불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길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자네는 무엇든 누구보다 빨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로기만큼 빨리 먹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로기는 불의 화신이라서 음식과 그게 담겨 있던 나무통까지 다 태워버리니까 말이야. 나는 자네처럼 빨리 먹는 자는 본 적이 없어. 로키의 녹색 눈이 분노와 감탄으로 번뜩였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그만큼 근사한 속임수를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우트가르달 로키는 TRP를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물었다. 너는 얼마나 빠르게 생각할 수 있지? 네가 달리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더 빠른가? 물론이죠. TRP가 말했다. 생각의 속도는 세상 무엇보다도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널 후기와 대결시킨 거다. 후기는 바로 생각이거든. 네가 얼마나 빨리 달리든 그건 중요치 않아. 그리고 사실 우리 중에서 너만큼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TRP, 아무리 너라도 생각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어. TRP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언가 항변을 하거나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토르가 먼저 멀리 떨어진 산 정상에서 울리는 천둥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어젯밤에 실제로 한 일은 뭐였지? 우트가르달 로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미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적을 행했지. 자네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 몰랐겠지만 자네가 어제 마신 뿔잔의 반대쪽 끝은 가장 깊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네. 자네는 바닷물 수위가 낮아질 정도로 들이마셔서 조수를 만들어냈지. 토르, 자네 때문에 앞으로 바닷물에는 영원히 조수 간만에 차가 생길 거야. 자네가 네 번째 모금을 들이키지 않아서 정말 안심했네. 만약 그랬다면 바닷물이 다 말라버렸을지도 몰라. 자네가 들어올리려고 했던 고양이는 사실 고양이가 아니었어. 그건 세계의 중심을 휘감고 있는 미드가르디의 뱀, 요르문간드였지. 미드가르디의 뱀을 들어올리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자네는 해냈다고. 게다가 고양이 발을 땅에서 들어올린 탓에 세상을 휘감은 고리가 느슨해졌어. 자네들이 들었던 소리 기억나나? 그건 지각이 움직이는 소리였다네. 그렇다면 그 노파는 당신이 늙은 유모라고 했던 여자 말이오. 그녀는 대체 누구요? 토르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그의 손은 느긋하게 망치 손잡이를 그려주고 있었다. 그건 엘리, 노년이야. 누구도 나이 드는 걸 막을 수는 없지. 결국에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또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영원히 눈을 감게 되니까. 하지만 토르, 자네는 예외인 듯하군. 자네는 노년과 씨름을 했고 우리는 자네가 계속 버티고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네. 게다가 엘리가 자네에게 있는 힘을 다 발휘했을 때도 자네는 겨우 한쪽 무릎만 꿇었지. 지난 밤과 같은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토르. 한 번도. 그리고 자네의 힘을 똑똑히 확인한 지금 우리는 자네를 우트가르드에 들인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네.
나는 앞으로 내 요새를 더 튼튼하게 방비할 계획인데 이곳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자네들 가운데 누구도 그 다시는 우트가르드를 발견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자네들이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게 막을 생각이야. 토르는 순식간에 망치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렸지만 그가 내리치기도 전에 이미 우트가르달 로키는 사라지고 없었다. 저것 보세요. TRP가 놀라서 외쳤다. 요새가 사라졌다. 우트가르달 로키의 성체도 그 성체가 서 있던 기반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3명의 여행자들은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황량한 평원에 서 있었다. 집에 가자. 로키가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주 대단했어. 환각을 훌륭하게 활용했더군. 오늘 다들 어떤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 누이 동생에게 생각과 경주를 했다고 말할 거예요. TRP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가 아주 잘 달렸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토르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다만 노년과 씨름을 하고 바다를 들이켠 전날 밤에 대해 그리고 미드가르디의 뱀에 대해 생각했다.